제발 정신 차리세요. 일단 우리나라 주세가 상당히 독특한 편이에요. 서민들은 저렴하고 싸게 제조할 수 있는 술만 마실 수 있고.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오늘은 세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 채널에서 앞으로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세금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말을 조금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첫 시간으로는 뭐 너무 지루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술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제가 사실 좀 열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한참 전에 블로그에다가 우리나라 주세 제도가 얼마나 이상한지 한참 막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작년 뭐 하반기 정도 해가지고 주세가 개편된다는 게 막 돌았어요. 사실 그 개편하는 여론을 끌어온 것도 상당히 우스웠는데, 뭐 어쨌든 간에 바뀐다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바뀌기만 한다면야 땡큐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흐지부지 돼가지고 또 뭐 소식이 없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좀 재밌겠죠? 참고로 제가 오늘 머리를 좀 내려봤는데 이상하면 말해주세요. 다음부터 올릴게요. 우리나라 주세가 상당히 독특한 편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는 알코올 도수에다가 세금을 매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가에다가 세금을 매겨요. 뭔 소리냐?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한 잔의 맥주가 탄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원가가 580원 들었다고 할게요. 여기에는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고 R&D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돼서 맥주 한 잔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원가를 가지고 쟤를 이제 과표라 그러는데, 이제 과세를 하는 대상을 이제 과표라 그래요. 과세 표준이라고. 어쨌든 뭐 상관없는 얘기니까 쟤를 이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세가 얼마냐? 주세가 이제 72%입니다. 그래서 580원 원가가 들었다고 치면은 주세가 한 420원 정도 떨어져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주세만 내면 돼? 아니고요. 주세에 대한 교육세가 있고요. 또 그거를 전부 다 합친 거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72%에 30%니까 21% 정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교육세가 125원 정도 붙고요. 그걸 다 합한 거에 대한 부가세 10%가 붙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출고가가 1235원 정도 되고, 걔가 보통은 이제 시장에서 1880 정도에 팔립니다. 이거 제가 뉴스에 돌아다니고 있는 숫자를 좀 따왔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는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출고 원가가 580원이면은 계산은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마진 한 600원 정도 생기고 소비자한테 한 2,000원 안 되는 가격에 국산 맥주 하나가 전달이 되는 셈이죠. 요건 이해가 되시죠? 그럼 수입은 어떻게 되냐? 수입 맥주는 수입 원가를 기준으로 가요. 이제 출고 원가랑 수입 원가가 똑같은 개념인데, 수입 원가에 주세가 72%는 똑같이 붙고요. 교육세도 똑같이 붙어요. 30%. 그러니까 이제 수입 원가로 치면 21.6%가 붙는 것이죠. 그리고 부가세는 얘네를 다 합친 거에 10%가 붙고요. 결국에는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은 수입 원가의 출고 가격이 212.96% 정도 나옵니다. 한 2배 약간 넘는 가격이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4캔에 10,000원에 팔리잖아요. 수입 맥주는. 저 수입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저런 식으로 한 1,000원에 떼오면은 뭐 한 2,100원 얼마가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2,500원에 파는 거죠. 이해되시죠? 언뜻 보면 뭐 문제가 없는 제도 같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기형적이에요.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이 주세 제도가 만들어진 게 거의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제도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딱히 뭐 변화가 된 적이 없어요, 이게. 예. 물론 이제 주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술 말고 주정에도 문제가 좀 있는데, 뭐 그건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소비자한테 와닿는 얘기는 이거잖아요. 저도 소비자고. 술 좋아하세요? 저는 뭐 술은 그렇게 많이 마시진 못합니다. 술은 되게 좋아하는데 전혀 많이 마시지 못해요. 보통 저는 이제 수제 맥주를 좋아하는데, 수제 맥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제 맥주가 맛대가리가 없고 종류도 많지 않을까? 제가 유럽 여행 가니까 수제 맥주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히 벨기에나 이런 데 갔고, 이번에 오스트리아 갔는데 그때 갈 때마다 거기 맥주를 마시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맥주는 맛이 있다고지? 무슨 수제 맥주는 왜 이렇게 비싸고 또 종류가 없어라고 했는데, 그 원인이 다 세금입니다. 뭔 소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출고가가 이제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건 이제 이해를 하셨죠? 자, 근데 만약에 출고 원가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580원이 아니라 출고 원가가 2배가 돼서 1,160원이 되면 나머지 모든 게 다 2배가 돼요. 그냥 고스란히 2배가 돼요. 출고 원가가 580원 증가를 하면은 1,200원짜리 술 한 잔이 2,4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알코올 도수에다가 세금을 매기거든요.
알코올 도수랑 용량에 맞게 세금을 매기면 이런 식이 됩니다. 출고 원가가 증가를 했죠, 2배로. 하지만 주세는 늘지 않아요. 주세에 종속되는 교육세도 늘지 않겠죠? 대신에 저걸 다 더해서 곱하는 부가세는 살짝 금액이 늘어납니다. 어쨌든 간에 저렇게 되면은 출고원가 늘어난 금액이랑 부가세 증가한 것만큼만 출고가가 올라가서 가격이 2배가 되진 않아요. 가격이 1,800원 정도 형성이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술을 만드는 회사라고 치면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무조건 개당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생산을 해야 돼요. R&D도 하지 말고 연구개발도 하지 말고, 저 출고 원가에 아까 제 R&D 비용도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맛있는 술을 만들기 위해서 뭘 개발하면 그게 출고 원가의 상승을 불러와서 전반적인 술값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을 싸게 팔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개당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R&D도 하지 말고 종류도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그냥 소품종으로 대량 생산 쫙 해가지고 개당 단가를 많이 낮추면은 그러면은 술값이 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술을 만들려고 R&D도 하고 거기다가 막 좋은 재료도 집어넣어가지고 몇백원 올리잖아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그 전체 세금으로 뻥튀기가 돼요. 출고원가 변동에 아주 민감하게 이 마지막 출고 가격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술을 만들고 맛있는 술을 만들고 이럴 거보다는 그냥 싼 술을 만들어야 돼요. 싼 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짠! 우리나라 두세 제도에 이상한 그 기형적인 구조를 모두 담고 있는 술이 바로 이 소주입니다. 이 맛대가리 없는 거, 이거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전 이거 진짜 맛이 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맛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제 경험에 의해서 훈련 받아가지고 삼겹살이나 곱창 같은 거 먹으면은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이 간혹 들긴 하지만 이거 그냥 스트레이트로 먹는 사람 집에서 혼자서 깡소주 마신다고 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왜냐? 맛이 없으니까. 향도 없는 술이잖아, 이거는. 물론 향은 있죠. 감미료를 집어넣는데 어쨌든 위스키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향이 없잖아요. 저 소주가 왜 뛰어나냐면은 저 소주는 진짜 개당 단가가 싸요. 정말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값도 되게 싸요. 도수는 높은데 술값이 싼 거예요. 저게 지금 보통 마트에서 한 1,700원 정도, 1,800원 이렇게 팔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식당에 가면 4,000원 정도 팔립니다. 근데 저거 한 병이면 전 취하거든요. 거의 만취해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좀 취하고 싶으면은 1,700원만 내면 취할 수 있는 거죠. 저런 술이 있으면은 다른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식당에 가면 아까 4,000원이잖아요. 맥주로 취하려면 정말 진탕 마셔야 되는데 쟤는 4,000원만 내면 적당히 알딸딸하게 취할 수 있으니까 저는 만취를 하지만 결국에는 저 소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게 맛이 없으니까 이제 맥주에 말죠. 맥주에 마니까 그 폭탄주 만들어 먹기 좋은 맥주는 향이 없어야 돼요. 맛이 밍밍할수록 그 소주랑 잘 어울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되게 향이 강한 좋은 맥주에다가 소주 말아 드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맛이 없습니다. 소주 말기에는 카스랑 화이트가 딱이에요. 클라우드만 해도 말아두면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나름의 어떤 이 증폭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점점 우리나라 그 술 시장은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밍밍한 맛의 맥주와 굉장히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소주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회식 문화도 여기서 기인한 바가 상당히 많은데 해외 같으면요 취하려면 돈을 좀 써야 돼요. 물론 해외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로 할게요. 예외적인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나라만 특이한 게 아니라 특이한 데 되게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에서 좀 취하게 마시려면은 어느 정도 돈을 좀 써야 됩니다. 그 소주가 우리나라에서 마트에 2,000원 팔리고 있지만은 저게 외국에서 수입해서 외국 마트에 가면 10,000원 정도 팔리거든요. 그 식당 가서 시키려면 30,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소주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싼데 여기 보니까 수입 술이라서 이렇게 비싸지나 보다를 하는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왜 비싸냐면 소주가 도수가 높아서 비싼 거예요. 도수가 높으니까 세금을 세게 매기고 그래서 비싸지는 거예요. 오케이? 반면에 우리나라는 소주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4,000원이면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회식할 때 좀 꼰대 같은 위에 상사가 부하 직원 죽여버리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마셔? 해서 몇 잔 주면 죽으니까 조장창 마시는 거죠. 만약에 저게 소주가 한 병에 마트에서 10,000원에 팔리고 식당에서 한 20,000원, 15,000원에 팔린다고 치면은 그 술 마시기 싫은 부하 직원한테 그렇게 술을 권할 수 있겠어요? 아까워서 못합니다.
그런 짓을 위스키로 하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회사에서 회식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10명만 모여도 술값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외국은 다 그런 상황이니까 회식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취하게 만드는 게 너무 싸니까 죽어라 회식을 하는 거죠. 두세가 개편이 되면 저처럼 회식 가는 거 싫어하고 누가 나한테 억지로 술 먹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엄청 좋은 상황이 될 거예요. 왜냐면 회식이 다 없어질 테니까. 김영란법 때문에 요즘 회식 많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도입이 되면 아마 상당히 그 회식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사실 주세 개편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도 저 소주 때문이에요. 소주 값이 올라간다고 치면은 막 난리가 나거든요. 막 서민의 어떤 이 애호용품을 막, 안 그러겠어요? 담배 올라가도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담배랑 좀 얘는, 근데 얘는 조금 담배랑 그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은, 담배는 모든 상품이 되게 균일하고 세금을 올리면 다 같이 올라가는데, 이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맥주 같은 경우에는요, 저거를 알코올 도수에다가 세금을 매기면은 아마 대량 생산하고 있던 기존 하이트나 카스 같은 맥주는 거의 가격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입 맥주도 거의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다운될 수도 있어요. 해외 가면 맥주가 엄청 저렴하잖아요. 그거는 맥주 도수가 낮으니까 세금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저렴해진 건데, 그 수입 맥주는 4캔에 10,000원이 아니라 5캔에 10,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맥주 가격은 변동이 없거나 올라도 아주 소폭 오르고 뭐 때로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그 수제 맥주 있잖아요. 수제 맥주 같은 경우는 100% 가격이 다운돼요. 수제 맥주는 대부분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게 그 추세거든요. 아니면은 소품종 소량 생산하든 간에, 소품종 소량 생산이든 다품종 소량 생산이든 어쨌든 소량 생산이니까 출고 원가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제 맥주에다가 기존에는 조금만 좋은 재료 집어넣으면 가격이 막 확 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원가에 비례해서 세금이 변동되지 않으니까 질 좋은 수제 맥주를 훨씬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민들은 무조건 술이 강제됐던 거예요. 왜냐면은 좀 저렴하고 맛없는 술, 저렴하고 싸게 제조할 수 있는 술만 마실 수 있다가, 저게 이제 알코올 도수에다가 그 세금을 매기면은 서민들도 질 좋고 원가가 조금 들어가는 술을 싼 값에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게 수제 맥주예요. 작년에 저거 여론몰이 할 때 전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여론몰이를 할 때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그건 진짜. 4캔에 10,000원이면 개당 2,500원이잖아요 수입 맥주가. 근데 국산 맥주는요 2,000원 정도 해요. 얼마더라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2,500원보다 쌉니다. 근데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입 맥주가 싸져가지고 국산 맥주가 안 팔린다고 하는데, 그 개소리지. 국산 맥주가 더 싸요. 2,500원보다 싼데 그래도 안 팔리는 거야. 왜? 맛대가리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걔네가 하는 말은 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맥주 맛을 변화시키면 올라가니까 그렇게 못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맞는데, 그냥 걔네가 맛이 없으니까 안 팔리는 것 뿐이고, 지금 제도 안에서도 국산 맥주는 쌉니다. 수입 맥주보다. 뭐 그렇게 막 누가 보면은 수입 맥주 더 싼 줄 알겠네. 그것도 문제가, 그 수입 맥주 누가 수입하고 있느냐? 국산 맥주 만드는 회사들이 수입하고 있어요. 가가지고 그 수입 맥주들 까가지고 수입하는 회사가 어딘지 보면은 다 맥주 회사들이에요. 뭐 국내 굴제 뭐 그런 맥주 만드는 회사에서 이걸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맥주에서 이득이 나든 국산 맥주에서 이득이 나든 걔네가 다 가져가게 되는 형국이거든요. 좀 왜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누가 그런 뉴스에서 이득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라 진짜 그 혜택을 받는 거는 수제 맥주입니다. 뭔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소주 가격이 올라요. 소주 가격이 오르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면 소주는 도수가 높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발렌타인 같은 거 있잖아요. 비싼 양주. 그렇게 비싼 양주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나 해외에 가면 비싼 양주가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걔네는 수입 원가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거기다가 2배를 때려버리니까, 예를 들어 17만 원의 어떤 술을 수입을 해오면은 걔네는 순간 34만 원이 돼요. 그렇죠? 아까 200% 넘는다고 했으니까 17만 원에 수입을 해오면은 거의 뭐 34만 원 넘는 35만 원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금만 술이 비싸지면 도저히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도수에다가 정액으로 세금을 매기면 동일 용량일 때 20도짜리 소주랑 40도짜리 위스키랑 보통 세금 가격이 한 2배 정도밖에 안 낼 거예요. 예를 들어 소주가 10,000원이 된다고 치면 거기서 생산 원가는 1,000원도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금이 한 9,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40도짜리 위스키는 거기 2배의 한 18,000원 정도가 세금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가의 2배 넘는 상황이니까 17만 원의 어떤 술을 수입을 해오면은 34만 원이 됐는데, 이제는 17만 원에 수입을 해오면은 한 2만 원 붓고 땡인 거예요. 한 19만 원? 20만 원 이렇게 팔리겠네. 그렇겠죠. 기존까지는 비싸서 못 먹던 술 있잖아요. 진짜 비싸가지고 막 3만 원에 사온 게 한 5만 원 되고, 이건 별로 차이가 없죠. 근데 한 17만 원에 사온 게 34만 원 된 거는 17만 원에 사온 게 19만 원 되니까 가격이 훅 떨어져요. 거기다가 개소세 붙는 그 굉장히 비싼 술도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을 넘어가면 사치세가 붙거든요. 백화점 가면 발렌타인 30년이 100만 원 넘게 팔리잖아요. 그런 게 다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발렌타인 30년이 한 40만 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보통은 원가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80만 원 되는데, 걔가 개소세랑 이런 거 붙으면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도저히 뭐 서민은 꿈도 못 꾸는 막 그런 술이 되는 건데, 주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알코올 도수에다가 술을 먹이면은 걔가 40만 원으로 들어오든 30만 원에 들어오든 17만 원에 들어오든 도수가 똑같으면 세금은 똑같이 한 2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면 엄청 떨어지겠죠? 그럼 도저히 못 마실 정도까지는 아니고 가끔 기분 낼 때 특별한 날 한 번 정도는 마실 수 있는 술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소주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소주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커뮤니티에 여기저기 한번 떡밥을 던져보니까 아주 반응이 격렬하게 거부 반응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람이 그 술을 마실 때 어떤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내가 취하려면 적어도 소주는 한 병, 2병 마셔야 되는데 그 술값이 올라가 버리면 내가 취할 수가 없잖아. 취하려고 2병씩 마시면은 한 2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취하려고 마시면은 그게 말이 맞는데, 술을 그냥 즐기려고 마시면, 그 술 맛을 즐기려고 마신다고 치면은, 이렇게 정액제로 바뀌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또 혹자는 저한테 막, 야, 그렇게 해가지고 서민들만 힘들게 되고 부자들만 비싼 술 싸게 먹으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생각지 못한 일침이었는데, 일단 저는 위스키를 거의 안 마셔요. 왜냐면 술을 못하니까. 제가 뭐 위스키를 싸게 마시겠다고 발렌타인 30년을 마시겠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발렌타인 30년 마실 그 돈이 있으면 저 같으면 렌즈를 하나 더 사겠죠. 예. 아무튼 그런데 제가 비싼 술을 싸게 마시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카스나 하이트나 아니면 처음처럼 뭐 참이슬 이런 섬에 갇혀 있어요. 거기 그 섬 안에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술을 마실 수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면 그때부터 너무 비싸지니까 엄두를 못 내게 되는 거죠. 또 그 안에서 그 싼 술을 가지고 회식 문화가 발전해서 남한테 광고하고 막 토할 때까지 마셔야 되고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장벽이 허물어지면 처음에는 조금 뭐 어색한 면이 있겠지만은 회식이 많이 사라질 테니까 강제로 술 마시는 문화도 많이 없어질 거고, 집에도 빨리 갈 수 있을 거고, 가정의 평화도 찾아올 거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또 이런 얘기하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술을 못 마신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꼭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술 한 잔도 못하게 하란 말이냐라고 하는데,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술을 사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돈이 생겼을 때 밥을 먹도록 유도를 해야지. 제가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돈이 생기면은 바로 이렇게 소주를 사시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기보다는 술을 택하신대요. 그런 분들이 담배나 술을 택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그거를 사도록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술을 좀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 갖다가 밥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게 좋은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술 못 마시게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게 반드시 좋은 일일지, 그렇다고 못 마시게 하는 게 또 반드시 좋은 일일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전 되게 유보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형적인 주세 제도의 문제와 이게 바뀔 경우에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뀌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바뀐다고 얘기가 나오다가 막 흐지부지 되는 지금 현 상황이 좀 짜증이 나는데,
왜냐면은 저는 수제 맥주를 싸게 먹고 싶거든요. 아마 이것만 바뀌면은 맥주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낮으니까 세금이 엄청 싸가지고 지금 한 10,000원이 넘는 맥주들을 한 6,000원이나 5,000원 정도에 마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금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테니까. 또 가끔 뭐 좋은 파티하는 날 30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17년 이런 술을 굳이 면세점에 가지 않더라도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한 잔씩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주 마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겠지만 우리나라 술 문화가 취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즐기는 쪽으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회식 문화 정말 싫잖아요. 회사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회식을 통해서 애사심을 고취시키고자 어떤 소속감을 부여하고자 하지만 그런 거 하면 소속감 떨어지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퇴근 제때제때 시켜주고 회식을 하더라도 술 안 먹이고 맛있는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뭐 영화 보고 이러면은 상당히 애사심이 올라갑니다. 죽도록 토하게 술을 먹여봤자 좋겠어요? 집에 가면서 욕이나 하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또 부하 직원을 괴롭히고자 하는 거라면 성공하신 건데 애사심을 고취시키고자 어떤 단합을 하고자 하는 거면은 저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합은 그렇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쨌든 그런 회식 문화를 자발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도 하면은 술값이 비싸가지고 도저히 회식 못하겠다. 술값이 비싸가지고 아까워서 억지로 술 먹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못 권하겠어 라는 사유가 되고, 그러면 술로 인해 생기는 그 많은 부작용들, 음주운전, 술로 인한 폭행, 술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오늘 영상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소주를 꼭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반대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주세 바뀌는 게 싫고 난 수제 맥주보다는 소주가 좋아 이런 사람이 많다면 안 바뀌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 드리고자 본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소주를 못 마시게 만들겠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도 의견도 존중합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뻘소리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